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영국의 영매 파커의 4월 1일 최신 예언입니다. 동서양의 예언가들이 우연히도 중동의 전쟁 상황을 관통하며 시선을 동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 정권이 단기간 내에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향후 2년 동안 미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결국 최종적인 충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만 전쟁의 시점, 중국 내부의 새로운 정변, 그리고 중당과 북한 정권의 붕괴가 서로 얽혀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의 세 번째 임기와 종교 지도자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동 정세는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이면에는 미중 갈등이 확대될 잠재적 위험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커는 향후 상황이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특히 4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매우 격동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란의 전력망, 해수 담수화 시설, 핵시설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며 핵 능력 제거가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현재 중국은 석유 봉쇄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를 차단할 경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파커는 미국이 지상 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과 주요 석유 거점을 장악하고 해상 운송까지 통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미중 간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 자원이 중동에 집중된 틈을 활용해 대만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예측에서는 대만 해협 충돌이 2028년 미국 대선 전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중동 분쟁이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국 역시 장기 주둔보다는 일정 성과 확보 이후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 시점에 대해서는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부 공격은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단기간 내 체제 붕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폭격과 강력한 통제 아래에서는 대규모 내부 저항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파커는 미국의 대응이 다소 성급했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단순한 군사 공격만으로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란 역시 점진적인 체제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향후 영구적 통제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긴장 상태는 2030년 전후까지 이어지며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커는 군비 경쟁이 미중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마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최신 무기가 이란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에 새롭게 반입된 첨단 장비까지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의 북경 방문 역시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파커는 또 고양이가 없으면 쥐가 날뛴다는 말처럼 북한이 다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미사일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미 발사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사거리를 점점 늘려 미국 본토, 특히 캘리포니아 해안에 가까운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평가되며 김정은은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도 일정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지도부 변화와 관련된 논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영매 브랜든 역시 북한과 관련된 게시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 상공에 거대한 용이 떠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신이 대천사 미카엘을 보여주었는데 미카엘은 마치 단백석과 같은 흉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매우 거대한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미켈은 올가미를 사용해 북한을 뒤덮고 있던 거대한 붉은 용을 붙잡아 공중에서 끌어내렸고 마치 카우보이가 소를 잡듯이 그 용을 붙잡아 그 땅에서 끌어냈다고 합니다. 또한 신은 브랜든에게 북한과 아시아 사람들을 잊지 않았으며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며
자유가 북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지역에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과거 신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파커는 대만 충돌이 2028년 전후 발생할 것으로 보면서도 완전한 점령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시기에 중국 내부에서 중대한 정치적 정변이 발생해 상황을 뒤집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쟁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의 지원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종적으로 대만은 병합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미중 간 직접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고 러시아의 배후 개입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예측에서는 중공이 3년 내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점성학자는 처음으로 일식과 월식이 인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식은 보통 발생 전 1년부터 이후 3년까지 영향을 미치고, 월식은 주로 해당 지역에 대해 발생 전 3개월부터 이후 반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월식은 일식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례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2025년 9월 7일 아시아에서 발생한 계기월식의 점성학적 기흉선 분석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대흉선에 속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남부는 대길선에 해당하며 중국 신강과 서장 지역은 중흉선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년 후인 2026년 2월 28일부터 이란의 하메네이 등 고위 인사들이 미국에 의해 제거되면서 정권 교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오랜 숙적이었던 이란을 크게 약화시키도록 사실상 용인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통한 석유 수출이 더욱 안전해지고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관련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해당 월식이 발생하기 2달 전인 2025년 7월에는 신강 당석이었던 마흥서가 교체되었고, 습근평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2026년 3월 3일의 계기월식 점성 길흉선 분석에 따르면 쿠바 수도는 대흉선에 위치하고 중국 서남 지역과 베트남은 중흉선, 일본 도쿄는 중길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 사회주의 독재 국가인 쿠바는 식량과 생필품 부족을 겪으며 정권 교체 국면에 들어가고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이미 정치체제 개혁을 진행해 왔으며 조만간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 역시 3월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주의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언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공은 점점 고립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3월에는 일본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네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와 합의를 이루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대만해 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알래스카산 원유의 일본 수출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중국 서남 지역은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우협의 핵심 기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기월식 한 달여 전인 1월 19일 전후 습근평에 의해 사실상 권력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약세를 보이다가 기회를 노려 제압하는 방식의 권력 재편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공의 군수산업과 핵무기 관련 핵심 기지들은 서북 감숙, 서남 사천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3월 들어 해당 분야 원사 10명이 자격 박탈 또는 사망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내부 이상 징후에 대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027년 7월 19일 예정된 반영 월식과 관련해 점성학적 해석에서는 북경과 대만 대북시가 모두 대흉선에 포함된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반영 월식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만큼 2027년 대만 해협 정세는 위기와 완화가 교차하는 불확실한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중공 건군 100주년 전후 시점에 대만 해협 충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 전쟁이 즉각 발생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지연되거나 변동성을 동반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이 내부 혼란을 잘 수습해 중공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조기에 이란 문제를 해결하며 트럼프가 일본에 대한 견제를 허용한다면 중공은 2028년 이전까지 대만에 대해 군사행동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에 이르면
미국은 히토류 생산 능력, 반도체 생산 능력, 선거 관련 문제 및 이른바 딥스테이트 문제 등을 거의 해결하게 되고 동시에 중공 역시 군비 정비를 마무리하게 되어 미중 간의 최종적인 충돌이 대만 해협 위기 속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2029년 1월 1일에는 개기월식이 발생하는데 점성학적 해석에 따르면 중국 수도 북경은 대흉선, 일본 도쿄는 대길선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북경의 블러드문은 매우 드문 대흉상으로 거대한 십자가 형태의 흉상 구조와 여러 개의 이등변 직각삼각형 구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중공이 최후의 심판과 같은 위기를 맞아 분열과 해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경에는 총 8가지의 흉상이 겹쳐 나타난다고 하며 중공은 이 시기를 전후로 대만 해협 전쟁을 일으킨 뒤 해체되고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도쿄는 2가지의 길상이 나타나는 대길의 위치에 있어 일본은 중공 해체 과정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동방점성학자의 결론은 파커의 주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중공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으며 위기가 겹쳐 있는 상태이고 과도한 군사 확장은 결국 경제 붕괴와 민생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누가 집권하더라도 당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국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중공이 대만 전쟁을 일으키든 그렇지 않든 2029년 전후에는 해체되거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종 붕괴 이전에 대만 해협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점은 2028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파커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해당 시점에는 트럼프가 이미 이란, 쿠바 등 여러 독재주의 정권을 차례로 압박하거나 약화시킨 이후일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중공이 대만 전쟁을 개시할 경우 트럼프는 전시 대통령의 지위를 바탕으로 계속 권력을 유지하게 되어 사실상 3번째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29년 1월 1일 개기월식이라는 대흉천상의 시기를 계기로 중공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군대가 움직이기 전에 식량이 먼저 간다는 말처럼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홍해의 만데브 해협 등 중동 석유 수송로를 통제하게 된다면 이는 곧 중공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미리 용인해 중공을 견제하도록 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중공이 대만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일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게 될 것이며 결국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점성학자는 추배도 제46상의 구절도 새로운 해석을 언급했습니다. 한 군인이 활을 지니고 스스로를 백두옹이라 하며 동쪽 문 안에 금검이 숨어있고 용사가 후문으로 들어가 황궁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현재 상황과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백자 위에 옹이 더해진 글자를 번체자로 보면 습공으로 해석할 수 있어 백두옹이 습근평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추배도에 활을 든 군인에 대한 한 가지 해석으로는 한 사람과 활이 합쳐져 이자가 되어 외국 군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군사학교를 나온 인물이자 미군 최고 통수권자이며 추배도 제46상 그림 속 인물의 모습이 마치 트럼프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여 그가 바로 예언 속 활을 든 군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제시됩니다. 또한 동쪽 문 안에 금검이 숨어 있다는 구절은 동쪽에 위치한 일본이 군사력을 키워 중공을 견제하는 의미일 수 있으며 용사가 후문으로 들어가 황궁에 이른다는 구절은 미군이 우두머리를 먼저 제압한다는 방식으로 중공 지도부를 체포하고 습근평을 축출하여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파커는 트럼프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고령에도 높은 업무 강도를 유지하는 점은 이례적이지만 질병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임기 이후에는 정치인을 넘어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로 변화할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실제로 연설에서 종교적 표현이 늘고 있다는 점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3번째 임기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완전한 임기는 아닐 수 있으며 이후 정계를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외계인 관련 정보 공개는 지연되고 있으며 중요한 공개는 2028년 이후 특히 2029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란 전쟁 발발 시점이 앱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와 겹친 점에 주목하며 전쟁이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켜
해당 의혹을 덮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적 판단이 아닌 가능성으로 제시된 해석입니다. 파커는 주요 인물들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군사 배경을 가진 특정 인물이 사건과 전쟁에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핵심 정보는 즉시 공개되지 않으며 진정한 파장은 2028년 미국 대선 시기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커는 의학 분야에서 인슐린, 당뇨병, 암 치료를 중심으로 중요한 돌파가 임박했다고 전망했으며 특히 맞춤형 항생제의 등장이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와 같은 기술이 2030년대 초에 등장해 기존 에너지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자원 통제 중심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물과 에너지 문제 해결로 이어져 세계 환경과 생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새로운 수학 통신 방식, 이른바 신성한 기하학 개념을 활용해 계산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스스로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파커는 투자와 경제 변동에 대해서도 주역으로 점을 쳤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매우 큰 변동성이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현재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 단기적인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을 감수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석유, 금, 은과 같은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파커는 또한 미국이 테러 공격을 겪게 될 가능성을 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장소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보이며 미국 5대호 인근, 예를 들어 시카고와 같은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장면도 보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연료 부족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의 항공산업이 거의 갑작스럽게 마비되며 모든 공항이 한순간에 폐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커는 영국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는 다소 평가가 낮은 상황이지만 영국 해군은 결국 파병되어 프랑스와 협력해 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관련 지역에 파견되어 양국의 해상 운송을 보호하게 될 것이며 특히 해협과 수에즈 운하 일대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들은 공격적인 전쟁보다는 방어적인 역할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노스트라다무스 역시 과거 유사한 예언을 남긴 바 있으며 미래의 어떤 충돌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군사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현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프랑스와의 협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유럽 재진입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다양한 숨겨진 의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프랑스 측에서는 우리가 영국의 유럽 복귀를 도와줄 수 있고 이민 문제 해결에도 협력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민 권리를 양보하는 조건에 서명해야 한다는 식의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스타머는 이에 곧바로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다시 과거의 위치로 돌아가 유럽 체제 안으로 재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